이게 이제 포타슘이 부족한 수액을 정맥에 주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2020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장 쪽에서 먼저 출제가 됐어요. 고칼륨 혈증일 때 피임료, 문효가 나타나면서 비행 크레아틴이 상승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심혈관, 위장, 신경근육계 여기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진단할 때는 ABG에서 산증의 원인을 파악해요. 그래서 산증의 원인이 호흡성 산증이냐, 뭐 대사성 산증이냐 그것을 판단하고 고칼륨 혈증도 진단하게 되는 거죠. 자, 심혈관, 위장, 신경계, 신장계 해서 저칼륨 혈증일 때는 전신 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 세약이 있다는 거, 피로감이 있다 이럴 때는 저칼륨 혈증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가 칼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EKG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EKG 변화가 큰 것, 이것을 찾아보는 이제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때 거기서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가 넓어요. 피파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죠? 피파가 이렇게 넓지 않고 한 이 정도 원래 생기지만 여기서 지금 넓어져 있어요. 넓고 RR 간격이 길어져요. ST 분절은 내려가고 T파는 높아지고 좁아지고 QRS 간격이 넓어지고 진폭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피파의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일 때는 여기서는 평평해지잖아요. 평평해진다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상승한다. 평소에는 이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 되는 피파였었는데 이게 약간 더 상승했다 라고 돼 있고, 약간 길어진다. 이건 큰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ST 분절이 내려가고 길어진다.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알아두시면 되고, 유파가 나타납니다. 유파가 현저해진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칼륨 혈증에서는 좁아지고 높아지죠, T파가. 그런데 저칼륨 혈증인 T파는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는 T파를 볼 수 있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칼륨 혈증에서는 칼륨을 시기를 제한해야겠죠. 그 제한을 하고 구강으로도 금식을 하면서 포타슘 채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인슐린 당을 주입해주고 이뇨제 주고, 칼륨이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헬사리트를 양이온 교환 수지를 구강 직장으로 투여를 해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15년도, 19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봐주시면 되고, 자, 침상 안정, 칼륨 수치 정상치까지 해준다. 정상치까지 해주는 게 칼륨 수치, 침상을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자, 저칼륨 혈증일 때는 칼륨 시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무엇인지 요거는 한번 쫙 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칼륨이 많은 거, 인이 많은 거, 포타슘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 자, 칼륨 보충제로는 칼륨제 구강 투여가 가장 안전하고, 정맥제도 반드시 희석해야 돼요. 희석 안 하면 EKG 변화가 있겠죠.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희석을 해야 되고, 플러싱 안 돼요. 플러싱 안 되고, 시간당 20ml 이큐발런트 리터당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입 펌프를 사용해야 되고, NS에 꼭 희석해야 돼요. 왜냐면 포도당에 희석을 하면은 어디로 이동한다? 세포 내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셀라인에다가 희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이에요. 다음은 정상 범위, 아까 한번 짚고 넘어갔었고, 자, 칼슘 조절하는 거 북합성선, 갑상선이 나오고 있고, 인과는 기량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 상호 억제작용을 하고, 고칼슘 혈증일 때는 보시면 CAG 제흡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악성 종양일 때, 이럴 때, 부동일 때 이런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저칼슘 혈증일 때는 제흡수가 저하되겠죠. 이때는 갑상선을 절제했다든가 아니면 부갑상선 부전이 있다든가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자, 같이 보면은 고칼슘 혈증일 때는 허약감이 나타나요. 심한 무력감이나 감각 기능 상실, 감소, 그리고 혼돈이나 혼수가 나타나는 신경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근골격계에는 뼈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칼슘 혈증일 때는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징후입니다. 이 징후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암기해 주셔서 이게 저칼슘 혈증인지 아니면 고칼슘 혈증인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트루소 증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프를 했을 때 꼭 꺾여지는, 이 손목에 꺾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쿠보스텍 여기서는 얼굴이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것, 요것을 한번 양성 반응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칼륨 혈증일 때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되냐면 소변의 산성화. 그래서 신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성시기를 제공을 해야 되고, 비타민C, 그래서 육류, 치즈, 계란 등을 준다. 그래서 운동을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간호 방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하게 되죠. 칼슘의 배출을 돕기 위해서 이뇨제도 사용하고 산증 교정도 해주고, 자, 칼슘을 재흡수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 칼시토닌 투여하고 아로의 운동을 하게 되고 체중 지지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일 때도 자, 간호 부분 봐주시고 정면 내 칼슘 투여한다는 거, 비타민 D를 같이 처방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산과 염기예요. 산과 염기에서도 수치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산과 염기에서 가장 수치를 많이 외우고 가야 되는 게 폐하예요. 폐하는 7.35에서 7.45까지. 그 PaO2는 80에서 100. 이거는 거의 정상 수치 그 정상 수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 PaO2는 뭐 자동으로 아마 암기가 되셨을 겁니다. PaCO3는 35에서 45. 자, HCO3 22에서 26 아까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사례에서 이러이러한 ABG의 결과가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 동맥 채취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200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어느 부위에서 하는지, 그리고 요골 동맥에서는 채취할 경우에 알렌 테스트를 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헤파린을 사용해서 주사기를 한번 코팅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야지 혈액이 굳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동맥혈가스 분석하기 해서 이때는 이제 산증과 알칼리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로 보는 거예요. 산증일 때 먼저 볼게요. 폐하가 어때요? 산증일 때는 그렇죠. 내려가 있습니다. 산증일 때는 이 7.35보다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는데 이 산증일 때 볼게요. 자, 대사성일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사성 산증일 때는 대사성 하면은 신장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HCO3가 낮아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사성 알칼리증에는 알칼리니까 폐하가 높겠죠. 폐하가 높고 알칼리증이니까 근데 알칼리증이면서 대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H 플러스 이온은 낮지만 HCO3는 높아져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호흡성 알칼리증에는 알칼리증이니까 폐하는 올라가 있겠죠. 폐하는 올라가 있고, 자, 알칼리증에는 H이온은, 수소이온은 떨어져 있어요. 아까 대사성 알칼리증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떨어져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 있고, 그 호흡성과 관련해서는 PaCO2를 보시면 돼요. PaCO2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 호흡성 산증이다, 호흡성 알칼리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에는 CO2가 떨어져 있고, 호흡성 산증에서는 폐하가 떨어지면서 산증을 보이고, PaCO2가 높아져 있어요. 하지만 HCO3는 보상 기전이기 때문에 정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상승하거나 약간 하강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